최근 일주일간 분명 이창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부녀한테 이런 질문. 여여여여상 사랑과 전쟁에서 전쟁이 보냈어? 1등석이야. 나랑 열차 1등석 자리를 해주신 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빨래개기보다는 어떡해, 나 또 같이 빨았어. 이게 이렇게 빨래를 해서 감으면 카드값 좀 감아주던가 이런 식으로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가자, 아줌마가 쏠게, 렛츠고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때마침 예전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자주 와야 돼. 아 네. 왼쪽에 봐봐, 이거 지방층 밑에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그거 뭐예요? 이게 심장. 반대쪽 봐봐, 이거 봐봐, 왼쪽이 이게 유선이 이쪽이 훨씬 많지. 지방이 이쪽이 더 많다고요? 그렇지. 선생님 그럼 전 짝가슴이에요? 그렇지. 요즘 이제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산이라든지 그런 뭐 산부인과 진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다시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40만 뷰가가 넘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굴욕의자야. 무료의자에 앉아야 돼요. 굴욕의자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죠. 솔직히 굴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나 어제 굴욕당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단어는 없잖아요. 제 통계층이 보면은 대부분 여성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꾸러기 친구들이 어머, 우리 이모가, 우리 언니가 굴욕의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산부인과에 가는 게 좀 꺼려진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30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무릎 꿇었고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산부인과를 진짜 자주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남들과는 없는 자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인과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진료를 좀 똠똠따리로 받는 게 좋은데, 우리 친구들, 20대 친구들, 아줌마가 무릎이 얹어서 죄송해요. 20대 친구들을 비롯해서 뭐 30대, 40대 얼마나 산부인과를 자주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수순 밟듯이 약간 할아버지 컨디션 챙기듯이 우리 원장님 아직 정정하신가? 겸사겸사 내 자궁도 건강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릴 때 20대 때라든지 30대 초반까지도 산부인과 가는 거를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의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궁경부암 주사도 되게 늦게 맞았잖아요. 한 39살 다 돼서 맞은 것 같은데 진짜 자주 가야 돼요. 우리가 당장에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목구멍에 침 삼킬 때 아프고 콧물 나고 그러면 내과, 이비인후과 쫓아가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여기 뭐 만졌는데 약간 뭐가 잡혀, 아니면 뭔가 뭐야 이거 해야만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여성팀 같은 경우는 여성의 감기, 지렴 너무 경쾌하게 얘기했네요. 지렴 이러니까 사실 뭐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은 지렴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게 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저도 이제 지렴이 약간 쫌쫌따리로 자주 있는 몸뚱이고, 근데도 안 가잖아요. 나중에 큰 병을 만들 때까지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살면서 막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던 굴욕의자라는 단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진짜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물건을 다 써가지고 없어.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코 이렇게 찔러가지고 테스트기 막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질검사 키트기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이 질 미생물 검사 키트 그럴 거예요. 이걸 해봤는데 지금 제가 다 쓰고 버려가지고 없는데 옆에 여기나 여기다 뭐 이미지를 좀 넣어놓을게요. 생긴 것도 비슷해. 면봉 길어서 우리 병원 가면 코 이렇게 찔러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분당의 서울대병원 자문을 얻어가지고 만든 비대면 방식의 테스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 건데, 물론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병원을 안 가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병원은 가야죠. 저도 이제 산부인과 가면은 질환 검사를 해주세요. 방식은 똑같아요. 산부인과 의자에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원장님께서 긴 면봉 같은 걸로 질에다 넣고 채취를 하세요. 돌려가지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딘가로 보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 일주일 안 걸리는 것 같아. 한 5일 뒤에 전화가 오죠. 내원하세요 라든지 뭐 검사 결과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원하세요 라고 문자가 와요. 그게 이제 그거죠. 심각한 균은 없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칸디다균 그런 게 없는지, 그리고 그 외의 균이라면은 뭐 간단하게 약 처방이라든지 유산균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체킷이 뭐 그런 의료 행위를 대신해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연동이 돼가지고 약 처방이 나오고 요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추천을 해요? 갑자기 빨리 기다 말고 병원
병원 갈 시간이 없는 분들, 어머, 하루 종일 출퇴근해야 되는데 언제 산부인과 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서 조금 편하게 자가 테스트로 내 질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조금 알 수 있고, 테스트가 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베이직 기준, 제가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질 안에 사는 뭐 유익균, 유해균, 이게 종류가 다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내 질 안에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총 유해균 뭐 4종, 유익균 4종 해가지고 8종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병원을 가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생은 옵션이기 때문에 STD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추가를 해서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성병균 12종이 나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인질, 헤르메스 아니야, 헤르페스. 기본적으로 그 유익균, 유해균 8종이랑 12종류의 뭐 성병균, 요 검사가 자가로 집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죠.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 진료가 있을 때는 솔직히 모든 병원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할아버지 그랜드 파파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늘 어떤 패턴이냐, 보내볼 건데 항생제 처방 나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지가 오면은 뭐 혼자서 앓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내서 시동을 괜찮아, 그게 뭐 없어, 항생제 먹고 2주 후에 와, 이런 패턴이세요.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러진 않겠죠. 우리 엄마가 추천해준 그 병원은 그래요. 근데 요 체킷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이 없어요. 옆에다 넣어드릴게요. QR로 이걸 딱 누르면 들어가는데 문진이 있어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막 쓰는 것처럼 QR로 문진이 뜨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 작성을 하거든요. 테스트 하기 전에. 그러면 질문들이 진짜 평생 살면서 병원에서조차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도 꽤 나오고요. 조금 다정한 질문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평소에 뭐 생리대는 뭘 쓰세요? 뭐 월경컵 사용을 하세요? 아니면 뭐 7일 이내에 항생제 먹은 적이 있나요? 한 달간 발견한 컬러는 퍼스널 컬러 그런 거 아니고 그 컬러표라든지, 그리고 뭐 대변을 닦을 때 이쪽 방향이세요, 저쪽 방향이세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 유산균 같은 거는 먹고 계세요? 라든지. 그 중에 이제 뭔가 이거 나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만든 스페셜 질문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뭐 최근 일주일간 중력 이상과 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부녀한테 이런 질문. 요 녀석 사랑과 전쟁에서 전쟁이 보냈어? 1등석이야. 나랑 열차 1등석 자리를 해주신 건가? 안 탈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업체에 한번 물어봤어요. 체킷에다가 이런 질문 어떤 의도입니까? 정기적인 측면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어떤 그 관계의 변화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질 건강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넣은 항목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도 산부인과 가셔도 이제 구두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이런 질문이 막 썩 그렇게 되게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어플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름 좋았다. 그리고 이제 결과표가 나와요. 결과표가 나오는데 솔직히 병원에 결과 들으러 갈 때 약간 여기가 두근바리 세근바리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 미생물을 귀엽게, 쓸데없이 귀엽게 그려놨어요. 안 무서워.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요렇게 박스로 해서 와요. 그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기 검사를 하고 박스를 넣어가지고 문 앞에다 딱 내어놓으면 어플상에서 이제 택배 수거까지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다음날 바로 가져갑니다. 따로 뭐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수거 요청하고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 검사 아까 자가 문진으로 했던 게 1분체가 솔직히 안 걸리고요. 그 검사하는 거, 면봉 같은 걸로 하는 것도 아프지가 않아요. 혹시 첫 테스트라서 실패할까봐 면봉도 2개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검사 자체가 쉽고 빠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이 떠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한번 요거를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질 안에 살고 있는 유익균, 유해균 이거 알아서 뭐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산부인과를 가던 원장님이 뭐 유산균 먹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처방전도 내주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나는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특별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더 못 가는데 뭐 효과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내 질환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종이 달라서 그래요. 개인마다 본인이 먹어야 할 유산균 종류가 다른 거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거 핸드폰을 여기다가 박아놓을게요. 제가 테스트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남기면은 내 등수라든지, 한국 사람들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셔. 물론 1등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귀염 뽀짝한 캐릭터로서 뭐 1등에서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몇 등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6등 정도. 저는 뭐 제 기준에서 상위권이라고 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나름 만족을 한다. 그리고 뭐 생활지수 같은 경우는 80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제 미생물 균주 같은 경우는 별걸 다 공유를 해. 저는 리스펙타가 살고 있고 다행히 제가 먹고 있는 유산균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먹고 있지만 이 이제 어플을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유산균 추천까지 밑에다 나와요.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 떠. 뭐 딴 데 가서 최저가 검색을 하시던 그거는 자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힙합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팀을 위해 만든 획기적인 아이템이지 않을까. 내 질 환경이라든지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시간도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가 아니더라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우리 여성팀을 위해서 꽁꽁발이 싸놓을 게 아니라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거를 밑에 더보기란에, 댓글 위에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누르면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이게 뭐 출산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자궁이 있는 한 40세든 41세든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갈 거긴 하지만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성팀만을 위한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절절하게 누리면서 알레르기 컨텐츠 자주 보시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꼭 함께 이 건강 누리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잘못했던 제 발언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